예, 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의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지금 트럼프의 개혁 정치와 장동훈 형의 당내 개혁 정치를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둘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냐면 유튜브 언론을 기반으로 해서 정계에 등장을 했고 어,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과 충돌하면서 당내 개혁을 낸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트럼프와 어떤 그 장동혁과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는 그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을 했고, 당내 개혁뿐만 아니라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데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떤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당을 장악을 해나갔고 또 이 거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 이 과정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인가 정치 일기 때부터 정치에 입문을 해서 막 공화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물 밑에서는 이미 2010년대서부터 수없이 공화당 내에서 그 대선에 출마를 하기도 하고 또 당내 권력에서 희생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과정 속에서 이제 2017년서부터 2017년, 2016년 대선 과정부터 유튜브의 힘에 입어서 이 기존의 레거시 언론들이 어, 언론들과 기존의 어떤 그 엘리트 계층과 싸우면서 여태까지 정권을 장악을 해왔다라고 하는 점이지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의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그 지지층과 장동혁 대표가 지지하는 지지층이 서로가 그 유튜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가지고 있고요. 이들이 대결하는 그 포지션이 그 레거시 언론, 그 미국의 뉴욕 타임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뭐 이런 CNN이라든가 이런 레거시 언론의 그거 결탁된 정치 세력과 싸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굉장히 어떤 때 보면 거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이 그동안에 유착된 구조들, 그 레거시 언론이 있고 기업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정치 권력이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그 딥스테이트를 형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뭐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의 누적된 구조예요. 이게.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거의 혼자서 맞서 싸우다시피 하면서 이 당내 개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과정이 얼마나 지난한 거냐면 트럼프 1기 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 1기 때는 자기의 어떤 정책을 이해하고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는 그런 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용을 했죠. 그래서 존 볼턴이라든가 마이크 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중용을 하면서 트럼프 1기를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임명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뜻과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볼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공화당 주류 세력과 항상 부딪혀 왔죠. 음?
그래서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그런 선상들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부정선거로 이제 정권을 뺏기면서 내란으로 몰리면서 그 지난한 세월들을 보내야 했죠. 그 속에서 뭐 감옥 뭐 머그샷도 찍히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는 어떤 자기의 철학과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세력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이 이제 어, 이제 국무장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행정부의 관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털시 게버드라든가 뭐 음, 그 FBI 국장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지금 그런 과정들 통해서 준비하는 음,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인물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지난한 과정들을 지나면서 사실 이 다시 정권을 찾았고 이 정권을 찾으면서 지금 세계를 다시 뒤바꿔 놓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분명하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분명한 정체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마가라고 하는 그 이 아이덴티티를 만들면서 여기에 사람들을 담아낸 거예요. 음? 그런 점에서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자,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왜 항상 당내에서 개혁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도 이 개혁을 못 하는가? 그거는 뭐냐면은 이 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업과 이런 그 시민 단체와 이런 역학 관계들 속에서 당이 조직이 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정치 권력화되는. 때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었냐면은 조폭까지 있어요. 마피아. 그것이 누구냐? 케네디 같은 경우죠. 케네디, 뭐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마피아의 지원을 받으면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에서 굉장히 그 더티한 부류가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또 사실 공화당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면서 기업들과 그, 그 언론과 이런 것들이 같이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앱스타인 사건을 보면은 사실은 그 앱스타인 사건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앱스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마피아나 이런 그 정치 권력이 끼어 있으면서 그것이 오랫동안 숙주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뭐야? 그런 형태로 있었단 말이지. 그것이 드러난 것이 앱스타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것을 음, 캐내면은 사실은 트럼프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숙주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숙주는 바로 뭐예요? 민주당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캐내면 캐낼수록 민주당이 불리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워낙 거기에 얽혀 있는 정치 권력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지금 조금 캐다가 말고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공화당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공화당 내에서도 이런 앱스타인과 연결된 사람들도 있고 또 뭐예요? 여기에 또 언론, 기업인과 연결이 돼 있고 또 그 언론과 기업인들이
또 어디에서 후원을 받아요? 중국. 중국에 뭐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않죠. 근데 뭐 광고라든가 뭐 홍보라든가 어떤 기술 제휴를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이게 카르텔처럼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한다는 게 이게 수십 년 동안 엮여져 왔다는 점에서 이걸 기억한다는 거는 정말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예요? 미국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썩은 카르텔들을 뽑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불법 체류자 사건도 있고 마약 단속도 있고 왜 마약 단속 다 마피아 뭐 옙스테인 다 걸려져 있으니까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CNN 뭐 폭스 CNN 그 월스트리트 저널 뭐 뉴욕 타임스 뭐다 뭐야 트럼프에게 적대하는 기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의 어떤 공화당 진영도요. 이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전에 레거시 언론의 그 진영에 있던 사람들, 그 마피아와 손잡았던 인간들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거기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 균열이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균열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정치 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뭐 민주당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공화당 내도 개혁을 해야 되고 중국과도 싸워야 되고 뭐 다 있어요. 이 복잡한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거칠게 해야 돼요. 전투적인 얘기를 해야 돼. 왜? 그래야 싸움에서 이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막 막말하는 것 같아도 이런 정치적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존의 계층이 엘리트의 언어 자체를 바꾸려 버린 거예요. 언어 자체를. 엘리트 중의 언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지지해주는 유튜브층 또는 당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좀 강한 말도 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동혁 대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판사 출신이라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말이 이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배려 좀 논리성만의 생각을 하고 이게 정치적 언어 생각을 하고 배려 뭐 이런 속에 그 언어가 있거든요. 언어가 주로 많아요. 근데 그 언어를 완전히 이제는 그 유튜브 자신의 그 지지층을 향해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언어로 바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투박하게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뭐냐면 그 언어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기존의 배려하는 언어 뭐 이런 그 워키즘적인 포용적인 언어는 그 지식인들 층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외에는 뭐예요? 포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보면 가끔씩 욕하는 것도 지금 막 나오고 막 분노하는 그 사진도 올리고 막 그 주먹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거는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지지층들을 향해서 그 대중적인 어떤 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뭐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지금 당 지도층하고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층에서는 위기 겹을 쌓여 있는 상황이지만, 당원들의 지지는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 당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언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저는 이 언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국이 우리 정치에 개입을 하고 워키즘 이런 포용력으로 위장을 하면서 이런 네거티브를 하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투박한 언어로 이 분명하게 적과 악원을 구분을 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그런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게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는요, 마가라고 하는 그 정책을 하나의 정체성을 만들어냈어요. 그 거기에 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투박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장동혁 대표도 어, 그런 어떤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네이밍을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꼭 상대방을 이렇게 못 박는 그런 네이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할 거고 우리 이 당이 어떻게 방향을 한다. 예를 들어서 뭐 마가 같은 경우는 거기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굉장히 마가 부르기도 좋고 내용도 좋고.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떤 하나의 뭐 건국 정신이라고 하든지, 또는 어떤 뭐 제2의 건국이라든가 뭐 이런 네이밍을 하나 붙여놓고 거기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부정선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는 산업화, 반공, 이거를 하나의 네이션으로 딱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건국은 부정선거, 척결, 반공, 뭐 그다음에 산업화다. 이런 개념을 딱 잡아주면은, 난 이걸 하겠다라고 잡아주면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을 참모들이 해주면서 거기에 이제 포용력을 가지면서 여기에 이 같이 동참할 사람을 모으는 것이고 지지 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명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니까, 당의 의견이 뭐 모아지기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 정체성은 이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거로 결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마가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그럼 미국이 다시 위대한다는 건 뭐냐? 기존의 정치적 올바름을 버리고, 또 미국의 중심으로 세계 질서를 장악하고, 또 뭐예요? 자유시장 경제와 불공정 거래를 없애버리겠다. 그런 구도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게 우리는 뭐 제2의 건국 뭐 이런 타이틀을 하더라도, 그 속에 뭐 반공 뭐 어떤 이런 내용물을 붙여버리면, 쉽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대중의 언어로, 여의도의 문법이 아니고 대중의 언어로 넣을 때
이 지지 기반이 확실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동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보수의 기치를 담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트럼프에게서 보고 배워야 될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저걸 이겨나가면서 지금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장자영 대표가 그걸 제시를 해준다면 얼마든지 이 난국을 뚫어 나갈 수 있고 당원들은 결집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같이 나가게 되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움직여줄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 위기를 돌파하고 보수가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